내 삶의 속도는 내가 정해요. 자기 주도적인 삶, 내 삶의 주인공, 자기 독립 같은 말들은 어떤 장애물이 있든 간에 저돌적으로 전진하는 사람이 떠오르게 합니다. 추진력 있고 당당하고 카리스마 있는 전형적인 리더형이 생각나는 것입니다. 하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여유 있게 천천히 가는 삶이 자기에게 알맞다고 생각하는 이들은 자기 독립을 위해 오히려 삶의 속도를 늦출 필요가 있습니다. 빡빡한 스케줄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이런 호소를 하며 저를 찾아오는 내담자들이 있습니다. 이들 중에는 우울증 증세와 유사한 상태를 보여 관련 검사를 해도 우울증이 아니라고 나오는 이들이 꽤 많습니다. 이들에게는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혹시 과거에는 스케줄이 어땠나요? 지금보다는 시간 여유가 좀 있었어요. 그래서 만족할 만큼 꼼꼼하게 일을 잘 해냈죠. 그러다 너무 바빠진 다음부터는 오히려 게을러졌어요. 피곤해서 일을 하기가 힘들어요. 신기한 게 주말이 되면 오히려 부지런해집니다. 학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학기 중에는 지쳐서 수업을 따라가기 벅찼는데 방학이 되고 나서부터는 빠릿빠릿해졌다고 말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이들은 자기가 게으른 사람이라고 착각하곤 합니다. 주위에서 계속 빨리빨리 하라고 체근하는데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니 일이 밀릴 수밖에 없고 이 모습을 지켜보자면 게으르다고밖에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빠르다고 꼭 부지런한 것이 아니듯이 느리다고 꼭 게으른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누구에게나 자기에게 맞는 삶의 속도가 있습니다. 누군가는 시속 30km가 자기에게 맞는 속도이고 누군가는 시속 80km가 자신에게 맞는 속도이며 누군가는 시속 150km가 자신에게 맞는 속도입니다. 한편 현대 사회가 돌아가는 속도는 많은 이들에게 너무나 빠릅니다. 인간이 애초부터 이렇게 빠르게 살아왔던 것은 아닙니다. 인류는 문명의 대부분을 시계 없이 살았습니다. 과거 농경사회에서는 해가 뜨면 일어나서 일을 하고 해가 지면 쉴 수밖에 없었습니다. 비가 내리거나 바람이 심하게 불거나 날이 너무 추우면 노동은 중단되었습니다. 시간을 지켜서 인간이 일하게 된 것은 산업혁명 이후입니다. 공장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돌아갑니다. 이에 따라 정해진 시간에 출근하고 정해진 시간에 퇴근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유서 깊은 도시의 광장에는 꼭 오래된 시계탑이 서 있는 것입니다. 시계가 너무 비싼 시절이어서 사람들이 시계탑을 보고 시간을 가늠했던 것이죠. 이렇듯 현재 삶의 속도가 시속 100km라면 산업혁명 이전 삶의 속도는 시속 30km 정도였습니다. 인류가 시간을 지키며 빡빡하게 산 지 그리 오래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우리 뇌와 신체는 아직도 이 빠른 속도에 적응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인간에게 가장 편안한 삶의 속도는 이 세상이 돌아가는 속도보다 훨씬 느립니다. 그 때문에 우리에게는 휴일이 필요하고 때때로 휴가가 필요한 것입니다. 누군가가 속도를 빨리 낸다고 해서 이를 무조건 따라하려고 하다가는 역효과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과거에 운전면허를 따고 도로 주행을 연습할 때 아버지가 해주신 말씀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얘야, 아무리 옆의 차가 빵빵거려도 신경 쓰지 말렴.
주위의 차들이 경적을 울린다고 해서 당황하게 되면 사고가 터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경적을 울리든 말든 가만히 내 속도로 가다 보면 주위의 차들이 다 알아서 추월해 갑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위에서는 빨리빨리 앞으로 쭉쭉 나가라고 재촉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했을 때 꼭 좋은 결과가 나오리란 보장이 없습니다. 그에게는 그에게 맞는 인생 방식이 있고 나에게는 나에게 맞는 인생 방식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내 삶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추월당하는 것이 불안해서 남의 속도에 맞추려다 보면 결국 내 인생만 피곤해집니다. 삶의 속도가 느린 사람들은 이 점을 자신의 치명적인 단점으로 여기곤 합니다. 하지만 저는 속도가 빠른 데는 그에 따른 장점이, 느린 데는 그에 따른 장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수성에는 느린 사람이 절대 유리합니다. 중세 유럽에는 튼튼하게 쌓아 올려진 성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적들이 쳐들어와도 성문을 굳게 잠그면 몇 달이고 버틸 수 있습니다. 공격하는 쪽은 대부분 본거지가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식량 조달이 힘들어지고 보급을 받지 못하면 제풀에 나가 떨어지게 마련입니다. 여기에 전염병이라도 돌면 적은 저절로 퇴각합니다. 하지만 원래 석 달만 지나면 후퇴할 것이라고 예상한 적이 넉 달, 5달을 버티면 지키는 쪽도 초조해집니다. 그러다 조금만 더 버티면 되는데 성문을 열고 무리한 공격을 감행합니다. 그 결과 전투에 지면서 성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공격할 때는 예상할 수 없는 속도로 휘몰아쳐야 하지만 지킬 때는 다릅니다. 느린 사람이 유리하죠. 빠른 사람은 일이 잘 풀릴 때 날아갈 듯이 민첩하게 움직이지만 일이 안 풀리면 안절부절 못하면서 실수를 연발합니다. 느린 사람은 일이 잘 풀릴 때 성과를 하나씩 바구니에 담습니다. 일이 안 풀려도 경거망동하지 않고요. 더군다나 느리면서 무거운 사람은 세상의 중심이 됩니다. 갈등이 발생해 모든 사람이 자기 주장만 하고 제정신이 아닐 때 혼란을 중단시키는 이는 느리면서 무거운 사람입니다. 정신없이 떠들다가도 아무 말 없이 침묵을 지키며 자기들을 쳐다보는 이와 눈이 마주치면 다들 말을 멈추게 마련입니다. 흔히 우왕좌왕하던 사람들 무리가 화합을 이룰 때는 한 리더가 놀라운 설득력으로 명연설을 해서 뜻을 모았을 거라 착각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은 일단 무언가에 대해 옳다 그르다 입장을 정하면 맹목적인 경향을 띱니다. 말이 말을 불러 싸움이 커질 때 빠르게 움직이는 이들은 아무런 도움이 안 됩니다. 말을 아끼는 느리고 무거운 사람만이 분위기를 진정시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판단도 느리고 일 처리도 느린 사람인 것 같나요? 그렇다면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말은 인간보다 빠르지만 인간은 그 빠른 말을 데려와 마차를 몰게 하고 그 마차에 올라타는 존재입니다. 느리고 무거운 사람은 빠른 사람을 조종해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어내면 되는 것입니다. 또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너무 빨리 인생을 몰아가는 이들은 많은 소중한 것들과 아름다운 것들을 제대로 보지 못한 채 인생을 살아갑니다. 열심히 산 것 같긴 한데 남는 추억이 없습니다. 인생을 느리게 관저하며 살아가는 이들은 자신의 삶을 온전히 향유합니다.
많은 것을 느끼고 경험하고 간직할 수 있습니다. 진정한 자기 인생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